토트넘 호스퍼 구단의 방침이 나왔다. 한국에서 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손흥민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확진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영국에 돌아온 뒤에도 자가격리를 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27일 손흥민의 영국 복귀 이후 조치에 관한 토트넘 구단의 내부 방침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토트넘 구단은 손흥민이 비록 한국에 있지만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유는 손흥민이 현재 한국에서 가장 감염자가 많이 발생한 2개 지역으로부터 최소한 1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서 철저히 보호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일리 메일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시아 지역에 퍼지고 있음에도 토트넘이 손흥민을 한국으로 보낸 것은 그의 부상이 지난 2017년에 생긴 것과 유사했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3년 전 부상으로 오른팔에 금속판을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같은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을 받기 원했다며 원활한 수술과 치료를 위해 구단이 손흥민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국내에서 수술을 잘 마친 뒤 치료 중인 손흥민은 이번 주 중으로 영국에 돌아갈 예정이다. 당초 영국으로 돌아가면 증상 발현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2주간 자가 격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1월 이적 시장 마감 직전 중국 상하이 선화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임대 영입된 오디온 이갈로 사례가 있었다. 이갈로는 중국 체류 기록 때문에 스페인 전지 훈련 명단에도 제외됐고 캐링턴 훈련장 출입도 제한된 채 2주간 격리된 후에야 데뷔전을 치를 수 있었다. 손흥민도 이 과정을 거칠 듯 했다. 그러나 토트넘은 이런 과정을 생략할 전망이다. 데일리 메일은 토트넘은 손흥민이 감염자 발생 국가에서 돌아오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정부 건강 지침을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손흥민의 경우 감염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한 별도의 격리 기간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물론 이 같은 조치는 손흥민에 대한 감염 여부 검진을 마친 뒤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이 손흥민의 한국 체류에 관해 안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방역 수준에 대한 신뢰를 엿볼 수 있다. 손흥민의 팀 동료 델레 알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동양인 비하 영상으로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27일 알리는 SNS 게시물을 통해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슬이 조항과 인종, 피부색, 민족, 국가에 대해 함부로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이슬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이와 관련해 진상조사에 돌입했으며 내달 5일까지 알리가 해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알리는 지난 9일 영국 런던의 히스로 공항 라운지에서 아시아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을 조롱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됐다. 알리는 SNS에 올린 영상에서 코로나 뭐라고 볼륨을 더 올려달라는 자막과 함께 아시아인 남성을 클로즈업한 뒤 손세정제를 촬영했다. 알리는 바이러스는 나를 따라잡는 속도보다 더 빨라야 한다는 자막을 넣어 무리를 빚었다. 비난이 일자 알리는 영상을 삭제한 뒤 SNS에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영상을 내렸다. 어떠한 의도도 없었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영국 가디언은 알리의 징계 수위에 대해 지난해 11월 SNS에 인종차별적인 표현을 통해 제재를 받았던 베르나르두 실바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바는 SNS에 팀 동료 벤자민 맨디를 초콜릿에 비유하는 인종차별성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됐다. 그는 FA로부터 한 경기 출전 정지와 5만 파운드의 벌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토트넘 호스퍼의 모처럼 반가운 호재가 하나 등장했다. 손흥민은 다치고 델레 알리는 징계를 받을 상황에서 그나마 주제 무리뉴 감독에게는 힘이 될 듯하다. 바로 팀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해리 케인의 복귀 소식이다. 긴 부상을 이겨내고 곧 돌아올 듯하다. 영국 대중지 더선은 27일 케인의 회복이 빨라 4월 초에는 경기장에 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보도했다. 케인은 지난 1월 2일 사우샘프턴과의 21라운드 경기에서 햄스트링을 다쳐 수술을 받았다. 이후 케인은 기온이 따뜻한 카리브해 지역에서 재활을 진행해왔다. 당초 6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토트넘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호재다. 원래 케인은 시즌 아웃까지도 예상됐다. 그러나 케인이 보도대로 4월 초에만 온다면 팀 전력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현재 토트넘은 전력이 전성기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케인이 다친 이후 5경기 연속 골로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해주던 손흥민도 지난 16일 에스턴 빌라전을 마친 뒤 오른팔 골절상으로 수술대에 올랐다. 여기에 델레 알리는 동양인 비하 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이러한 악재 속에 토트넘은 하락세를 겪고 있다. 지난 20일 라이프치히와의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0대1로 졌고 첼시와의 리그 경기에서도 1대2로 졌다. 이러면서 순위는 6위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케인이 온다면 다시 4강권 재진입을 노려볼 수 있다. 토트넘 호스퍼의 홈구장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이 올해의 스타디움 후보로 노미네이트됐다. 지난해 4월 정식 개장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은 빅클럽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토트넘 구단의 야심작이다. 총 62,303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으며 축구 경기 외에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미 이번에 미프로 풋볼 리그 경기가 개최됐으며 세계적인 복서 앤서니 조슈아의 타이틀 방어전, 유명 락밴드 건즈 앤 로지스의 투어 공연도 예정돼 있다. 단순한 규모 외에도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은 모든 구성 부분에서 최신 기술이 적용돼 있는 첨단 시설이다. 이런 요소들로 인해 26일 영국 매체 풋볼 런던에 따르면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은 경기장 전문 사이트 스타디움 DB가 선정하는 올해의 스타디움 후보에 올랐다. 잉글랜드 내 경기장 중에서는 유일하다. 10년째를 맞은 올해의 스타디움은 스타디움 DB가 매해 선정하는 비영리적 순위로 단순한 유명도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문에서 최고의 스타디움을 가리고 이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유럽뿐만이 아니라 북미, 중동, 아시아, 남미 등 팬들이 알기 쉽지 않은 경기장을 재조명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올해의 스타디움은 심사위원상과 대중상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 중 대중상 부문은 팬 투표를 통해 선정된다. 투표는 스타디움 DB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별 5개에서 1개씩 총 5개 경기장에 투표할 수 있다. 투표는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올해의 스타디움 투표에는 19개국 21개 경기장이 후보로 올랐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을 비롯해 알리안츠 필드, 일본 국립경기장, VTB 아레나, 푸스카스 아레나, 뉴클라크 시티 애슬레틱 스타디움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 대구FC의 홈구장인 DGB 대구은행 파크도 후보에 올랐다. When I let go, you decide if you ever